네, 조조의 운수 대통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죠. MBN골드 강현균 매니저님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장 초반에는 운수가 좀 트이는 듯 했더니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운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한 줄 전략으로 한번 한 줄로 평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 시장은 저는 지난밤에 미국의 엔비디아와 애플이 올려놓은 반도체 센티 분위기를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찬물을 끼얹었다. 뭐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끌어올리고 삼전이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어요. 저도 간밤에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걸 보면서 아, 오늘 시장 분위기는 정말 좋겠다 하고 잠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아니 이게 웬걸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네. 이게 쇼크라고 봐야 할지 네. 아니면 저점이라고 봐야 할지 여기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쇼크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저점이다. 아. 이제 다 왔다. 이제는 반등 나올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그 실적에 대해서 얘기 나왔을 때 영업이익이 4조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 3조 초반 이렇게 나오면서 그 중간인 부분 한 3조 7천억 정도를 이제 컨센서스로 잡은 건데 네. 그 4조 정도 되는 그 영업이익을 좀 너무 무리하게 잡은 건 아닌가 아니면은 무언가가 실수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2조 8천억은 좀 안 좋게 나온 거긴 하지만 쇼크까지는 아닌 것 같고 나올 만큼 나왔다. 물론 이제 지난번보다 잘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미국 증시가 이제 연초에 하락했던 분위기가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내일입니다. 내일 있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거든요. 기관도 같이 매도를 했는데 내일은 외국인이 좀 사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외국인이 이틀 연속 삼성전자를 매도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매도했다면 내일 만약에 매수를 해준다면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내일도 외국인이 매도를 해준다면 아 이거 좀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고 또 오늘 매도가 나온 거는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네. 그리고 토요일 날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매크로적인 그런적인 부분에서 이제 약간 잠시 피해가자 그런적인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그럼 내일 시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내일장 한마디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은 방망이는 짧게 수익은 줄 때 챙기자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 분위기가 어저께 좀 좋았으니까 네. 오늘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우리 국내 증시도 이번 주에 좀 좋게 나올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예,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지금 다들 좋다고 하고 네.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11월 달, 12월 달 증시를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거는 3월 달 금리가 동결 아니면 인하될 것이다. 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끌어올린 건데 지금의 현상이 1월 달에 들어서 분위기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요. 좀 FOMC 약간은?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부터 시장이 맞습니다. 계속 흔들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조금 이제 시들어가는, 좀 약간 식어가는 분위기,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금리가 인하는 좀 그렇고 동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지면서 약간의 이제 시장이 잠깐 쉬어가는 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미국에서 NFIB라고 해서 미국 전미 자영업 연맹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지수는 아닙니다. 네. 중요한 지수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민간 부분 고용의 50%를 차지하는 미국 소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지표인데 이게 뭐랄까 이렇게 떡봉김에 제사 지나간다? 아니면은 뭐 약간 악재를 좀 크게 네. 확대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분위기로 봐서 이게 큰 중요한 지수는 아닌데 이게 만약에 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또 의견이 거봐라. 그러면서 금리는 안 할 거야. 이런 네.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오늘 지난밤에 올라갔던 미국 증시는 보합권. 그러면 우리한테는 옵션 만기도 남았고 그다음에 대만 총통 선거도 남았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 심리가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주면서 반도체 센트가 좋아져서 만약에 시장에 올라와서 내가 내 종목이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방망이 짧게 나가서 수익을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그 시장의 흐름을 본 이후에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밤에 CPI 지표 발표를 하죠. 맞아요. 정말 그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 지표 발표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럼 CPI가 확실하게 좀 낮아졌다 이럴 때 좀 매수하는 관점이 접근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게 낮아졌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낮아졌다. 그럼 우리는 이제 좋은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미국 시장에서 야 낮아졌지만 그럼 뭐 인플레는 뭐 이러면서 또 얘기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를 굳이 인할 필요 없지 않나? 뭐 이렇게 분위기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시장 그쪽 미국 시장 참여자들의 분위기를 센티를 좀 보면서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크로적인 이슈는 우리 매니저님께 맡기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어떤 섹터를 봐야 수익을 줄 때 짧게 잘 챙겨갈 수 있을지 매니저님 내일장 보고 있는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내일 제가 보고 있는 섹터는 내일 미국이죠. 미국에서 ETF 현물, ETF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 심사가 있습니다. 네,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지금까지 STO 시장이라든지 비트코인 시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확실적이긴 한데 혹시 삐그덕거릴 수도 있어요. 분위기는 모릅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를 좀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이니까 10일이니까 우리한테는 장 끝난 이유겠죠. 그렇지만 그 분위기를 보면서 오늘 막판에 다날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상승을 했어요. 낙폭을 좀 줄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일 또 윤 대통령께서 그 국민과 민생 토론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실지 지금 우리나라한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출산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내일 또 한번 그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과의 민생 토론회니까 아마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출산 관련 종목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내일은 안 나오지만 이제 모레 이제 목요일 날그 출산 관련된 일정으로 해서 맘스홀릭 베이비 페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맘스홀릭이라는 베이비 페어라는 이게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커뮤니티 중에서는 맘스홀릭이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네,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출산 관련된 종목을 좀 봐야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 비트코인 그리고 저출산 정책 관련주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니저님이 소개해준 지난 종목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월 4일에 G2파워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그래도 소폭 수익 중입니다. 네. 아주 약수익권인데 네. 그래도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정말 좋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가져가봐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 네. G2파워가 지금 8거래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수급의 맥이 막 돌아가면서 이 섹터, 이 업종을 계속 바꿔가면서 순환매로 돌고 있는 와중에서 어떤 종목은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동종목만은 계속 잔잔하게 매수가 근처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네.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 들어온 상황이죠. 그러면서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은 차트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저점도 계속 이제 지켜주고 있고요. 고점은 계속 높여주고 있는 부분에서 네. 주봉상에서 20주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구간입니다. 이 노란색 구간에서는 우리가 지지의 그 매수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여기를 돌파하는 수급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빨간색 구간에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수익을 챙겨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G2파워는 원자력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업종에서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에 속해지는데 제가 G2파워를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원자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가 없을까라고 좀 찾아봤는데 네.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온 게 프랑스에서 불과 한 달 전에 원전 수주를 뭐 8개를 더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오늘 또 아침 뉴스를 보니까 더 늘리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은 엔비디아와 애플 그리고 CES 2024 그리고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나온다고 해서 종목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은 계속 쌓여가면서 외국인의 그런 순매수가 들어온 상황이니까 지금 딱히 뭐 이렇게 그렇죠? 8거래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트로 봤을 때 딱히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니까 천천히 마음 놓고 모아가신다고 한다면 계속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원전 이슈는 언젠가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이렇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G2파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 종목 리뷰해봤고요. 내일 시초가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매니저님 앞서서 뭐 저출산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의 운수대통 공략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 공략주는 바로 다날입니다. 다날이네요. 예. 오늘 그래도 또 아까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해 예,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날은 예전에 자회사가 다날 핀테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다날 핀테크라는 회사가 자회사에서 페이코인이라는 알트코인을 발행하면서 네. 코인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이제 그런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알트코인이 너무 크게 붐이 일어났고 그 부분이 좀 약간 사그라들고 코인이 좀 내려가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대부분 이제 철수하게 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번에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지만 다날에서는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큰 거래소에서만 빠졌을 뿐이지 작은 거래소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날 핀테크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거래소에 입성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페이코인의 결제 사업이 재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비트코인이 보니까 어저께 또 47,000불 예, 그 그러니까요. 정도로 넘어섰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거라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현물 ETF 승인까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성장, 상승 이렇게 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동사가 페이코인도 가지고 있고 계속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또 양매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본다고 한다면 내일 시초가에서 아마 들어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만약에 ETF가 승인된다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의 상승까지 견인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럼 다날이 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날의 차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기술적인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메이저님? 다날 보시게 되면 저쪽에서 1년 전부터 해서 쭉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이 되게 길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1월 달에 대량 거래 동반해서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대량 거래 들어온 상황에서 주가를 끌어올린 상황에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그런 가운데 지켜주서는 가장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가 봤을 때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만약 그런 이슈가 더해진다고 한다면 이평선이 다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이 방향성을 잡을 때는 이평선을 수렴해 놓고 종목의 방향성을 잡거든요. 이평선이 수렴해 놓은 상황에서 재료도 있고 일정 잡혀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의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ETF 승인에 앞서서 다날 소개해 주셨고요. 지금 거래량이 11월부터 몰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ETF 승인이 지연된다면 다날 같은 종목들 매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매니저님? 그렇지만 네.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왔고 더 이상 내려갈 부분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계속 네. 저점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이 대량 수급이 들어온 그 시가라고 하겠죠.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한서는 계속 가져갈 만하고 만약에 실망적인 부분이 나와서 네. 실망적인 결과가 나와서 실망 매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장대양봉의 기준가인 그 시가 부분을 이탈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4,000원 정도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손절가와 목표가를 또 꼼꼼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날 매수한다면 우리 시청자님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책정하면 좋을까요, 메이저님? 다날은 지금 차트 이거 다른 차트 하나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에서 지금 현재가 부분에서 시초가 매수를 하시고요. 좀 네. 올라가게 된다면 5,350원 정도까지 요 오. 고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아까 전에 드렸던 4,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매수는 내일 아침 시초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로 다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5,400원, 그리고 손절가 3,700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 오늘 또 전해주셨는데 메이저님 가깝게 만나려면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그 네이버 그 녹색창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그 유튜브 창에서 저를 만나볼 수 있겠고요. 일요일 날에는 그 저녁 9시에 공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검색해 보신다면 공개 방송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 언제 있죠, 메이저님?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7시, 저녁 7시에 있고요. 일요일 날은 저녁 9시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우리 매니저님 찾아봤는데 잠시 후 저녁 7시에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매니저님의 녹색 밴드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내일 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 상승 기원해 보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